여러분은 현재 어디서 살고 계세요? 저는 서울에 자주 왔다 갔다 하지만 공기가 좋기 때문에 용인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다른 곳에 살아야 합니다. 다른 곳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전원주택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병원 근처에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시니어들은 은퇴 이후 어디에서 사는 것을 희망할까요? 한국 베이비 부머를 대상으로 노후에 희망하는 주거 형태를 물어본 결과 76.1%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살겠다고 답했습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오래 살아 정든 집에서 계속 지내고 싶어하는 경향을 알 수 있는데요.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도 20.4%를 차지하였으며 장래 간병에 대비하여 노인 전용 주거시설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은퇴 후 어디서 살 것인가는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에 포함되기 때문에 은퇴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사를 한번 간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노후에 새로운 집을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하셔야 할 6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콘텐츠 랩입니다. 첫 번째는 최소 10평 미만의 집은 피해라입니다. 실제로 60대 이후에는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부부 또는 혼자 사는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이때 무조건 작은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에 10평 미만의 집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버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전용 8평에서 10평 정도가 많고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10평이 채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너무 좁은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좁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10평 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10평이라는 것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놓고 정신적 안정감을 추구하기에 최소 조건이며 흔히 말하는 복지적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에 가장 좋은 주거 형태는 18에서 20평대의 소형 평수이면서 쇼핑, 의료, 취미, 오락, 친교까지 모두 가까운 거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주거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관 근처로 가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집은 학군에 따라서 집값이 결정되는 데 반해 초고령 사회인 일본은 복지관 근처 집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복지관 근처에서 많은 노인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복지관 근처에 좋은 집이 많고 집값도 비싸다고 하는데요. 나는 아직 복지관 다닐 나이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이야 근처에 친구들도 있고 아직 왕성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이 들면 들수록 우리가 사는 곳에서 배움과 즐거움을 찾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바로 복지관입니다. 그 이유는 복지관 안에는 교육과 돌봄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먹는 것까지 해결이 되죠. 좋은 영양소도 있고 밥도 비싸지 않고 거기다가 각종 양질의 교육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원봉사할 것들도 있어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봉사를 해서 최근에 상도 탔는데요. 봉사하는 삶이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시설도 굉장히 좋으면서 국가가 끊임없이 지원을 하고 관리까지 하며 전문가가 수시로 와서 교육도 해줍니다. 나이 들어 이런 집결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복지관 말고 찾기 힘듭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풍족하신 시니어분들은 어디서 배우든 어디서 먹든 부족함 없으시겠지만 대부분은 풍족하지 못하신 게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물가가 높을 때는 문 밖을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저같이 혼자 사는 청년들도 이 무서운 물가 때문에 하루에 한 끼로 때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병원이 30분 이내에 있는 집을 선택해라입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것이 병원이지만 제가 특히 30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초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최단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인데요. 정말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30분 이내에 병원에 갈 수 있으면 됩니다. 요즘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어 지방 몇몇 곳을 제외하면 보통은 30분 이내에 병원이 있습니다. 노후의 집을 선택할 때는 병원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요. 중년을 넘어가면서 건강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몸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70이 넘어가면 병원을 밥 먹듯이 가게 됩니다. 건강한 분이 잘 없습니다. 그럴 때 가벼운 병은 가까운 곳에 가서 치료를 한다고 하지만 중병이나 장기 질환을 만성 질환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큰 병원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곳이 30분 이내에 갈 수 있어야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는 자녀와 살아야 한다면 같이보다는 근처를 선택해라입니다. 우리는 자녀와 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자식들이 이제 다 성인이 되었는데 빨리 독립해서 근처에 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니어분들이 사별을 경험할 때 이사를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별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몇십 년을 살았건 내 집이 갑자기 공허하고 무섭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집이 너무 관리하기에 크고 어렵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그때 집을 좁혀 가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가까이 있는 쪽으로 옮겨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식비의 부담이 줄어들고 외로움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나 사위나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오는 새로운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함께 사셔야 한다면 함께보다는 근처에서 사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저도 손주를 봐주는데요. 어렸을 때는 손주를 돌보는데 손을 보태거나 성장을 지켜보며 삶의 활력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손주를 보다 보니 더 공부도 하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수지에서 서울까지 매주 다니고 있습니다. 근처에 살면서 자녀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이 노후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면서 현명하게 지내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근처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는 집을 선택하라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산에 올라가는데요. 스포츠나 산책 등에 참여하는 비율이 2014년에는 10.2%, 2017년은 16.6%로 증가하여 65세 이상 시니어들의 야외 활동 참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즉 노년기에는 늘어난 시간적 여유를 이용하여 산책이나 가볍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공원 또는 산책로가 주변에 있는 주거 환경이 좋은데요. 노년기가 되면 활동성이 떨어지고 야외 활동을 적게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적당한 야외 활동을 하여 신체 활력을 증진해야 합니다. 동네 주변의 산책은 신선한 공기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심혈관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노인 우울증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요즘같이 추울 때는 제일 따뜻한 점심때에 나오셔서 맨발로 흙길을 걷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노후용 집은 따로 있다입니다. 우리가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관리비 같은 여러 가지 유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혼이나 20, 30대에 산 집이라면 30년 이상의 지난 건물이 되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한 가지 확인해 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노후에 내가 이 집을 매매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해지셔서 돌봄시설이나 병원에 가야 할 때 그 비용을 집을 판 돈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적으면 자택 매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시는 집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나에게 너무 크고 관리하기 어려우시다면 노후용 집으로 이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노후가 되면 다리에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크고 넓은 집은 집만 될 뿐입니다. 젊고 아이들과 있을 때는 크고 넓은 집이 좋지만 혼자 혹은 둘일 때는 청소도 힘들 뿐 아니라 잡동사니가 쌓이기 때문에 작은 집이 좋습니다. 노후용 집은 익숙함도 좋지만 그보다는 편리성이 중요한데요. 지하철역이나 마트, 병원 같은 편의시설은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또한 작은 집이라 해도 부부 각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이 각각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정말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수족을 움직일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가든지 아니면 자식들과 함께 하는 순간이 오겠지만 내가 50세에서 60세 이후에
이사를 할 때는 나만의 기준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가 살 마지막 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워낙 사고 파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은퇴 이후에 주거지를 결정하실 때에는 이주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타인의 기준보다는 나를 기준으로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와 드라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희 김진호 송현주 리근모 장윤이었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120세 시대 조신우의 시니어 콘텐츠 랩에 큰 힘이 됩니다.